사랑합니다. 네, 감정초 학생 여러분, 오늘은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수학 익힘책을 푸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수학 익힘책 내용을 풀어서 배운 내용을 한번 문제에 적용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를 시청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수학 익힘책 19쪽부터 21쪽까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수학 교과서를 펴고 어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과정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풀이 방법과 선생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준비학습인데요. 수학 19쪽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산해 보세요. 3.2 빼기 2가 나왔네요. 그래서 3.2에서 2를 빼면은 소수로 1.2가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3.4인데 여기 4는 0.4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을 때 여기가 8이 나오고, 그리고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2 곱하기 4는 여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4, 그리고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오고, 자, 5 곱하기 7은 35, 거기다가 하나 올라갔던 거 있으니까 36.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학년 때 우리가 반올림, 올림, 버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반올림은 5 이상의 수부터 5, 6, 7, 8, 9 이렇게 5 이상의 수는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156을 반올림하여 1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여기 소수 첫째 자리가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위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거는 그냥 2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올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2.156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렇다면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겠죠? 소수 둘째 자리가 5기 때문에 반올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2.2 이렇게 되겠네요. 3번.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먼저 자연수 212가 있어요. 나누기 2를 하면은 1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2 나누기 2가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이제 나누기 2를 하니까 10.6이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2.12를 나누기 2를 하니까 1.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나누기 보니까 목과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나누기 2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목도 10분의 1배 그리고 100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었죠? 분수의 나눗셈,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 나누기 분자로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고 6 나누기는 3이 되었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세로셈이에요. 1학기 때 배웠던 건데요. 자, 먼저 2를 3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2가 더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이렇게 써주고 소수점은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 나누기 3이 되겠어요. 그래서 7을 3, 7에 21 해주니까 빼니까 1 그리고 2 내려오고 12 나누기 3 하니까 4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0 이렇게 몫은 0.74가 되겠네요. 두 번째 거, 자, 4 나누기 4는 1. 그 다음에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려주고요. 6 나누기 4는 1.
그래서 빼니까 2가 되고 0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20 나누기 4는 5. 그래서 4, 5, 20, 0. 그래서 몫이 1.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공부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센티미터랑 밀리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위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먼저 소수의 나눗셈으로 12.5cm 나누기 0.5cm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센티미터를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니까 이렇게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25 나누기 5를 했을 때 25가 이렇게 나왔는데 125mm는 12.5cm랑 같고 5mm는 0.5cm랑 같잖아요. 그래서 12.5 나누기 0.5는 2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배움 공책에 선생님이 적어주라고 했었죠? 나누어지는 수와 한번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수, 이게 나누어지는 수고 나누는 수는 이게 나누는 수가 됩니다.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도 몫은 같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공평하게 둘 다 곱하기 10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몫은 곱하기 10을 안 했을 때랑 똑같다는 거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익힘책 20쪽입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자, 1번 소수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음료수 1.2리터를 0.1리터씩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림을 0.2리터씩 나누어 본 후 컵이 몇 개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먼저 그림을 0.2리터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에 0.1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한 칸 0.2가 되겠죠? 여기도 0.2가 되고 이렇게 0.2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해보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컵에다가 0.2리터씩 따라준대요. 그러면은 0.2리터씩 계속 빼기가 되는 거잖아요. 1.2리터에서 0.2리터가 빼지고 또 0.1리터가 빼면 되고 0.1리터를 또 빼면 되고 하다 보니까 6번을 이렇게 덜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컵이 6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눗셈은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0.2리터씩 빼는 것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수학식으로 정리하면은 1.2 나누기 0.2를 했을 때 6 이렇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2번 설명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문제 풀어봤습니까?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단위를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소수 나누기 소수가 쉬울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쉬울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연수로 변환해보고 나눗셈을 해보는 그런 것부터 소수의 나눗셈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센티미터 30.6cm를 0.6cm씩 자르려고 합니다. 30.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306이 되겠네요. 그리고 0.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6mm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306mm를 나누기 6으로 해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306 나누기 6이 되고 306 나누기 6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306 나누기 6 여기가 5가 되고요. 1, 0. 자, 그래서 몫이 5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로 다시 변환을 했을 때 30.6 나누기 0.6은 51이 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미터를 또 이제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키를 이제 이용해서 미터랑 센티미터의 관계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1미터는 100cm잖아요. 그래서 4.28m를 4m 28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아예 바꿔주면은 428cm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0.04m는 4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사 4.28m를 0.04m씩 자르는 것은 철사 428cm를 4c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28 이렇게 해주고 428 나누기 4를 해보면은 1, 0, 7 그래서 107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터로 단위를 바꿨을 때 4.28 나누기 0.04는 107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어제 공부했던 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하던 100배를 하던 공평하게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 몫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1쪽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이제 2015 개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왔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교과서가 정말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기뻐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요.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래서 곱하기 10배씩 해보면은 427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해보니까 427 나누기 7을 해보니까 여기는 6 그래서 빼니까 7 한마디로 61이 나오네요. 그래서 42.7 나누기 0.7도 6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0배를 해볼게요. 100배를 하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다 곱하기 100을 했고 496 그리고 여기 8 그래서 496 나누기 8을 해보니까 49에 가장 가까운 86에 48 빼니까 16 그래서 2 그래서 몫이 6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96 나누기 0.08은 몫이 62가 된다는 것이겠죠? 5번입니다. 462 나누기 2를 231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은 후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462가 되고 0.02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문제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31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방법은 나누어지는 수에다도 곱하기 100을 하고 나누는 수에다도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자연수로 나눗셈을 해보니까 2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몫이 231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5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462 나누기 2를 하고 몫이 23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몫이 231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6번.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식을 찾아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자, 조건은 682 나누기 2를 이용하여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 한 식은 10배 했대요, 여러분. 682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0배를 한 거니까 68.2 나누기 10배 하면은 0.2에다가 10배 하면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10배를 각각 했을 때 682 나누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계산 결과는 682 나누기 2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직접 해보니까 자 34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계산의 결과값도 341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유는 682와 2에다가 각각 10분의 1배를 하면은 68.2와 0.2가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수 나눗셈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수업의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해주고 싶었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요. 인지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말로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생각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이제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하려고 이렇게 메타인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다음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배움 공책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학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수학을 제대로 배우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습인지를 여러분이랑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메타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메타인지를 우리가 학습하는데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더 제대로 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우리 감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주세요.